시장과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또는 매크로 경제와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트럼프 2기에서의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트럼프 2기의 수입 관세 인상이라든지 이민 제한 정책 등의 인플레이션이 지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장이 좀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그리고 내후년도까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 대비 좀 느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경제 활동도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의 고용 증가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통화 완화 속도도 좀 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 역시도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의 바클레이즈에서는 3차례 내년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2차례만, 그러니까 하단 기준으로 3% 후반대까지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2기와 관련한 어떤 경고음이 들린 셈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메인스트리트냐 월스트리트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실물 경제, 메인스트리트는 괜찮을 수가 있을 것이냐, 매크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클레이즈의 과거의 전망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9월 달에 고용이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또 통화 완화까지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의 내년도 성장 전망을 6월 달에 1.6% GDP 성장률 전망치에서 1.7%로 올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좀 전망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트럼프 2기에서의 최대 우려 요인은 바로 무역 전쟁을 재발시킬 것이다라는 점으로 좀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관세를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중국에는 최대 60%까지 물릴 것이다라고 공약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트럼프 1기 때를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 평균 관세율이 3에서 20%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3%에 불과했던 것이 20%까지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0%포인트의 관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복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약처럼 관세 정책이 변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 연합 등의 피해가 좀 클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DP가 한 0.3에서 0.7%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도 좋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 시에는요,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이 트럼프 당선 시에 그리고 관세 정책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시에 0.9%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비친 바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요소는요, 바로 이제 국채 발행이 되겠죠. 트럼프 1기 때를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요. 월 평균 국채 순 발행량이 기존의 28% 정도 증가한 수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금리 상승 압박으로 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다방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마냥 증시의 파티를 지금 즐길 때는 아니다라는 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지수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워런 버핏 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증시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살펴보면요. 현재 200%를 돌파해서 역대 최대까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수를 창시한 바로 워런 버핏이 최근에 또 움직임을 많이 갖고 가고 있죠. 역대 최대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과거에 버핏이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라고 해서 증시가
바로 하락하거나 이런 공식이 성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트럼프 2기의 공약 실천 여부와 더불어서 이런 매크로 요인 그리고 증시 대비해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앞으로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콜이 나왔다라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의 주가 상승세가 좀 놀랍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대선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떤 월마트나 타겟 등의 유통주 피어들을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초에 코스트코가 이제 10월 달에 동일 점포 매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6.5%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프리스 같은 IB에서는 항만 파업이라든지 허리케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미국 매장들이 9월부터 멤버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이제 멤버십을 빌려와서 쇼핑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무임승차 단속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규 회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요, 북미에서만 약 한 400만 명 정도 증가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코스트코가 이제 $1,000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액면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질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추가 상승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하면요, 타 유통 채널 대비해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마진을 좀 추구하는 대신에 회전율,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추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한정적 품목, SKU가 한 4,000개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통 채널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세 번째로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PB 제품, 그러니까 자체 레이블링 제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더불어서 유통 채널에서 좀 돋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트코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9월 달에 멤버십 가격 인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스트코의 매출 구조를 따져보면요, 멤버십 수익이 전체의 한 7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갱신율은 또 90% 내외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확실한 수익 증대 보관을 9월 달에 내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회원 검증 시스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특별 배당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주당 무려 $15의 통큰 배당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주당 $10 이후에 한 3년 만에 특별 배당을 실시한 것이었고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 2020년도에 특별배당 발표 후에 1년간 주가가 약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이번 특별배당 발표 후도 1년도 안 돼서 47%나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특별배당은 언제가 될까라고 궁금해질 것 같죠? 현금 보유량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약 한 $140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170억 육박한 후에 특별배당이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떨어진 코스트코의 현금 보유량이 언제 늘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접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접근에 좀 신경을 쓸 부분은 결국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PR이 이제 40대 중반 그리고 뭐 51배까지 당 회견도 기준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IT 성장주에 버금가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0월 말에 코스트코의 주가가 6거래 연속 하락한 후에 현재 6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전반에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거치면서 단기 하락했을 때 접근이 유효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